여러분, 오늘도 뜨끈한 된장국에 밥 한 공기 말아서 후루룩 드셨나요? 아니면 얼큰한 김치찌개에 밥을 넣고 쭉쭉 비벼 드셨나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힌 이 습관, 밥과 국을 함께 말아먹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위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수십 년간 이어온 식사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소화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에 밥 말아 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할머니도 온 가족이 다 그렇게 드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소화기 전문의들이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고치라고 조언하는 나쁜 식습관 목록에서 이 국밥 습관이 항상 상위권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에 밥을 말아먹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무려 3가지의 연쇄적인 소화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침속 소화효소의 함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오늘 이후로 식사 습관이 달라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우리 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생생하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꼭꼭 씹기 시작하는 순간 입속 3곳에 있는 침샘에서 침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침 안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 소화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쌀밥의 주성분인 전분, 즉 녹말은 이 아밀라아제와 만나는 순간부터 더 작은 당분자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신 적 있죠? 그게 바로 아밀라아제가 전분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니라 위장이 나중에 소화해야 할 짐을 미리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전 소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물이 밥알을 이미 부드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씹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보통 밥을 씹을 때 평균 30회에서 40회 정도 씹어야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 국에 밥을 말아 먹을 때는 그 횟수가 10회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씹는 횟수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침샘이 침을 충분히 분비할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밀라아제가 제대로 작동하기도 전에 음식물이 이미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입속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탄수화물의 1차 소화가 통째로 생략된 채로 위장이 혼자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고요? 위장은 원래 단백질 소화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위장에서 분비되는 펩신이라는 효소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장에서도 탄수화물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입에서 아밀라아제가 미리 처리해 주었어야 할 몫까지 떠맡아야 하는 초과 근무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소화기 연구팀이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킨 탄수화물은 소장까지 내려가도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분해되지 못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장 안에 남으면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생기며 심한 경우 장누수 증후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가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위산 희석 문제입니다. 우리 위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강력한 산성 환경을 만들어 소화를 진행합니다. 위산의 산도는 pH 1.5에서 3.5 정도로 이는 식초보다 훨씬 강한 산성입니다. 이 강한 위산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음식을 녹이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 속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세균과 병원균을 죽이는 방어 기능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밥알과 함께 상당한 양의 국물이 위장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이 국물이 위산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위장 내 pH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pH가 올라간다는 건 위산이 그만큼 묽어진다는 뜻입니다. 된장국, 콩나물국,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을 때 들어가는 국물의 양은 물 한 컵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희석된 위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음식물이 위장 안에 오래 머물러야 하고 그 결과 위 점막이 위산에 노출되는 시간 역시 덩달아 길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위 점막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 만성 염증이 바로 위염의 씨앗이 됩니다. 소화기 전문의들이 위염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국밥 습관을 끊으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혈당과 나트륨이라는 두 가지 폭병입니다.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식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빠른 식사 속도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을 때는 위장이 음식물을 소장으로 내보내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지만 국물과 함께 빠르게 삼키면 포도당이 순식간에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저작운동과 혈당의 관계를 연구한 대규모 조사에서는 잘 씹어먹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서 식후 혈당 수치에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씹는 횟수가 적을수록 식후 혈당 급등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나트륨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음식의 국물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평균 700엔기에서 1000엔기 수준으로 이미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입니다. 여기에 밥을 말아서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드시면 단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 상승, 신장 부담, 그리고 위 점막 자극과 직결됩니다. 실제로 나트륨 섭취가 많은 지역과 위암 발생률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환자 수가 매년 3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국밥 습관이 단순히 소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이나 찌개는 무조건 따로 먹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물 자체가 나쁜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국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밥을 말아서 먹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국물을 조금씩 음미하며 마시는 것과 밥을 넣어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빠르게 들이켜는 것은 소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은 밥과 국을 분리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밥은 밥대로 꼭꼭 씹어 먹고 국은 국대로 숟가락으로 떠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지속하면 이 방식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습관만 바꿨는데도 식사 후 더부룩함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 입에 최소 20회 이상 씹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씹는 횟수를 세면서 드세요. 20회, 30회를 세다 보면 음식의 맛이 훨씬 풍부해지고 포만감도 빨리 온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뇌가 포만감 신호를 받는 데는 식사 시작 후 약 20분이 걸리는데 천천히 씹어 먹으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도 더 빨리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국물의 나트륨을 줄이는 조리법을 익히시는 것입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 다시마나 멸치 육수를 충분히 우려내면 된장의 양을 줄여도 깊은 맛이 납니다. 콩나물국이나 시래기국처럼 재료 자체에서 구수한 맛이 우러나오는 국을 선택하고 간은 드시기 직전에 소량만 맞추는 방식으로 나트륨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7일 챌린지를 시작해보세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밥과 국을 같은 그릇에 담지 않고 반드시 분리해서 드십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한 입 먹을 때마다
20회 이상 씹는 것을 의식적으로 실천합니다. 다섯째 날은 국물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십니다. 여섯째 날은 국 대신 나물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해서 씹는 식재료를 늘립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식후 더부룩함이 줄었는지, 소화가 예전보다 편안해졌는지 체크해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 만에 소화감의 차이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화 기능, 체질, 현재 위장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식이 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식사 습관 하나가 위장 건강을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을 겁니다. 국에 밥 말아 먹는 그 짧은 순간 속에 침 소화 효소의 생략, 위산의 희석, 혈당 급등, 나트륨 과다라는 4가지 위험이 동시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밥은 따로, 국은 따로.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위장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수십 년간 고생해온 위장이 드디어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국밥 습관과 오늘부터 바꿔보실 다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30% 낮아지는 놀라운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